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해외 축구 A매치를 뒤로 하고 이제 클럽 페이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또 클럽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 9월 달에도 보통 A매치를 치르고 오면은 국대 차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클럽 팀들이 피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지난달에 이제 한 9월 15일쯤 그쯤이 이제 A매치 이후 클럽 주간이었는데 그때는 뭐 이렇다 할 역배라던 이런 것들이 크게 대단한 건 관찰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런 점도 알아두시고, 자, 오늘 첫 경기는 일단 뭐 세리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크게 다룰 만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레츠나 사스올로 둘 다 밑바닥을 탈출 못하다가 최근에 사스올로가 이제 놀라운 2연승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또 레체도 파르마를 잡고 1승을 챙겨서 둘 다 우패에서 탈출을 했었어요. 뭐 딱히 뭐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는 특이사항도 별로 없고 둘 다 좀 2부 리그에 있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마땅히 뭐 크게 보이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 사스올로가 사실 이 승격팀이기도 하고 초반에 좀 답이 없어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나아진 건지 차차 좀 살펴야 되는 정도? 뭐 그 정도만 보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사스올로가 팀의 규모상으로는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보이기는 해가지고 그냥 고배당 보고 싶은 경기인데 사스올로의 해물을 한번 앞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사 대 베로나고요. 이 경기도 시즌 무슨 팀들 간의 경기예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애들이다. 둘 다 뭐 둘 다 골은 못 넣고 많이 먹힙니다. 내용은 제가 봤을 때 피사가 조금 더 안 좋기도 했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 다른 승격팀들에 비해서도 거의 뭐 세리아 1부 리그급 멤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돈도 많이 못 썼고 뭐 왕년의 유망주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사가 세리아에서 가장 약한 전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뭐 볼로니한테 4대 0으로 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베로나가 역배를 받았길래 무난하게 베로나의 푸엔 정도는 생각해보면 하겠다. 배당은 안 나오지만은 뭐 그 정도로 만족할 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 이어서 토리노 대 나폴리입니다. 토리노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뭐 수비 쪽에 특히 이런 멤버 유출이 되게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라치오한테도 뭐 3득점이나 하면서 약간은 경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좀 낮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 경기는 조금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폴리도 요즘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세리아에서는 높은 순위에 있기도 하고 토리노한테는 강한 면모도 있었습니다. 맞대결상으로 이제 23-24 시즌 이때 당시면 나폴리가 리그 우승 이후에 개망해가지고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간 시즌이에요. 이때 이제 원정에서 뭐 퇴장도 나오고 하면서 0대3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2016년부터 해가지고 9년 동안 14승 5무라는 굉장히 좋은 맞대결 성적을 가져가고 있다. 더구나 이제 원정은요 8승 1무 1패로 홈보다도 승리 가능성이 더 높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보니까 나폴리가 배당이 안 나오진 않길래 저는 뭐 살짝 경계심을 안고 나폴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마 대 인테르인데요. 인터밀란이 원정을 갑니다. 여기도 뭐 맞대결 같은 거 하나 보니까 최근에 인터밀란이 올림픽고 원정 갔을 때 4연승을 달리고 있었고요. 그전에도 뭐 8경기 동안 5승 3무로 로마 원정 가가지고 접은 게 9년 전이다. 사실 지금 로마가 초반에 매우 적은 실점으로 인테르보다도 높은 순위에 있기도 하고 그건 맞지만은 득점이 7점밖에 안 되거든요. 인터밀란은 초반에 살짝 꼬꾸라지다가 지금 좀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고 저는 이제 요즘에 게임 내용 자체는 인터밀란이 조금 더 낫다고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다른 시즌에 붙었을 때보다는 로마가 지금 실점률도 그렇고 버티는 능력은 조금 더 있는 시기인 것 같다. 그런 것들 생각해봤을 때 저는 뭐 무승부 같은 건 하고 뭐 언더? 이런 쪽으로 좀 계산해보고 싶네요. 얘네들은 맞대결상으로 무승부가 안 나온 지 벌써 10경기가 넘었는데 그런 거랑 같이 로마가 인터밀란의 화력을 좀 버티는 계산이다. 그러면은 뭐 무생각도 못할 건 없지만 저는 언더를 조금 더 중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 지로나인데요. 바르셀로나가 뭐 세비야한테만 안 처발렸으면 참 괜찮은 분위기인데 그 직전 경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뭐 야말도 부상일 거고 전반적으로 좀 공백이 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뭐 레반도프스키는 국대에서 그냥 한 경기만 뛰었고 레시포드도 폼이 좋은 편이죠. 더구나 이제 뭐 지로나가 얘네도 올 시즌에 참 노답인데 발렌시아 상대로 시즌 첫 승을 거둬가지고 18위에 있지만은 경기력은 개판이고 지금 라리가 최다 실점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비야 같은 바르샤 상대로도 맞불을 놓는 작정들 그런 것들을 기대해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좀 학살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뭐 비아레알 대 레알 베티스인데요. 그냥 뭐 이거는 특별히 크게 보이는 건 없지만은 사실 이제 비아레알이 올 시즌도 나름대로 좋은 순위에 있지만은 작년에 이제 원정 승점이 바르셀로나에 이은 2등이었었고 홈에서는 그냥 뭐 오바세 정도만 보였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홈에서는 사전 전승 중이다. 작년에는 원정에서 승점을 잘 쌓았지만은 올해는 홈발이 많이 있는 게 보인다. 뭐 작년만큼 오바가 보인다거나 이러지는 않기는 한데
어쨌든 비아리알의 홈발 기세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베티스도 얘네들도 뭐 4등입니다 지금. 최근에 뭐 3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둘 다 뭐 못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뭐 기록상으로는 뭐 비아리알이 살짝 더 위에 있거나, 뭐 챔스를 나가는 클럽이라거나,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더 꾸준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보기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오바라든지 딱히 뭐 어느 한쪽에 크게 손을 들어줄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지만, 뭐 비아리알의 햄무 같은 거 그냥 뭐 그 정도 생각은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맞대결로도 보니까 최근에 좀 타이트한 게임들이 많은 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오사수나한테는 상대한 점에서는 유리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하필이면은 이제 작년에 끊겼어요. 시즌 막바지쯤에. 그 전까지는 이제 11연승을 달렸다가 아주 강했는데 24년 시즌 막바지쯤에 끊기고, 그리고 작년에도 시즌 막바지쯤에 오사수나 원정 가서 또 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직전 셀타전에서 비긴 것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승세가 끊긴 거, 기록도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좀 거슬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사수나도 올 시즌은 작년만큼 이런 뭐 불리한 사라고가 더 없기 때문에 역습의 날카로움은 좀 빠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리그에서 가장 점수가 적게 나는 게 또 이 오사수나거든요. 8경기 동안 7득점 8실점으로 경기당 2점이 안 나오고 있는 유일한 팀입니다. 비교적 꼬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뭐 지금 실점도 꽤나 많은 편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색깔 자체가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저는 일단 뭐 언더 같은 거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EPL의 맨시티 대 에버튼입니다. 맞대결상으로 맨시티가 초강세에 있어요. 여기는 2018년부터 해가지고 7년 동안 14승 2무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홈인데 하필이면 이제 원정은 전승이었었고 홈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가끔 뭐 비긴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에버튼이 이번에 좀 이제 그릴리쉬 같이 맨시티에서 에버튼으로 임대를 보냈는데 지금 임대 가서 되게 잘하고 있죠. 친정팀의 비수를 꽂을 수도 있다. 뭐 맨시티가 국제 사출이 좀 있었다든지 이런 뭐 리스크는 있을 만한데,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뭐 기록만 보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맨시티도 보니까 뭐 홈에서는 이렇게 핸승 비율도 꽤나 높기도 해가지고 저는 맨시티를 한번 뭐 핸승까지 노려보는 그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이제 홀란드는 아마 저번에 A매치 주간 때 한 경기 치르고 일찍 복귀해가지고 피로도도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이제 풀럼 대 아스날인데요. 아스날 뭐 이번 시즌 3실점으로 EPL에서 최저 실점 팀이고 필드골 실점은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오늘 풀럼 이것도 이 아스날이 풀럼 원정은 좀 어려웠던 느낌이 있어요. 아스날이 홈에서는 옛날 뭐 하이버리 시절부터 지금 에미레이트 스타디움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풀럼한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풀럼 원정 갔을 때 크레이븐 코티지에서는 승률이 5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풀럼은 아무래도 뭐 미트로비치나 팔리냐 뭐 이런 애들이 있던 시절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고 있고, 아스날의 기세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는 뭐 배당이 좀 아스날이 괜찮으면 볼만하다 싶었는데, 사실 뭐 배당도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냥 좀 똥줄 승, 아스날 승이나 햄무 언더, 저는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듭니다. 다음에 홈일 때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뮌헨 도르트문트 대어 클라시커 경기입니다. 올해 도르트문트의 초반 페이스는 지난 몇 년보다 좀 좋은 편이에요. 하필이면은 근데 뮌헨이 너무나도 세다. 돌문도 충분히 좋은 출발인데 뮌헨이 6전 전승에 25득점 3실점, 출발이 너무 훌륭하네요. 이런 게 아쉽습니다. 여기도 이제 맞대결로는 뮌헨이 도르트문트한테 19년부터 22년까지 8연승을 달리다가 이후에는 최근 3시즌 동안 2승 3무 1패, 의외의 결과들이 꽤나 나왔던 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양팀의 전력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은 도르트문트의 출발이 좀 나쁘지 않아가지고 오바 생각은 약간 드는 것 같고요. 이건 전부 좀 치열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뮌헨 상대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 거는 대부분 이제 지그나 이두나 파크 8만 홈관중 앞에서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 쳐줘도 햄무이지 않을까. 뭐 라이벌 매치고 뭐 더비 매치고 이런 거는 좋긴 하지만 뮌헨의 기세를 조금 더 높이 칠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형님들 여러가지 A매치 주간 이후 주말 이제 클럽 경기들 한번 여러가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뭐 여러가지 기록상으로도 몇 개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보긴 했는데요. 지난 9월 달에는 이렇게 A매치 주간 이후 바로 있는 클럽 경기 때 큰 변수가 많이 있진 않았지만 늘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상으로도 뭔가 엄청 뭐 압도적이거나 이런 게임들이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홈이랑 원정이 바뀌었으면 하는 뭐 그런 경기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도 참고되시길 바라고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